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ORD라고 Oxford Read and Discover라는 책의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드디어 아이가 레벨 6까지 다 완료를 했어요. 그동안 기나긴 기간 동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막 저희처럼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이디어도 드리고 사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괜찮다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 대부분은 제가 구매한 거고요. 마지막 레벨 6만 이퍼블릭이라는 곳 통해서 무료로 받아서 활용했었어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권을 끝냈어요. 그래서 아이랑 기쁜 마음에 과자 한 봉지 뜯어서 좀 얘기 나누면서 어땠는지 좀 대화도 나누고 그런 셀러브레이션도 가졌었어요. 예전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언급했지만 학업으로는 이 책을 먼저 접했고 이 책이 거의 다 메인인 것 같아요. 다른 책들은 그렇게 공부 모드로 접근을 하지 않고 좀 즐기기용으로, 즐기는 독서용으로 좀 읽었고 ORD만 유독 제가 좀 학업적으로 전환을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잘 활용한 책이라서 제가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고 오늘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영상 켰어요. 오늘은 책 소개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어떤 스케줄을 짰고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혹시 책 소개나 내용 구성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카드 링크 걸어둘게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ORD를 어떻게 검색해서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ORD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책 구매를 원하실 때는 그 Oxford Read and Discover라고 고지고대로 다 타이핑을 하셔서 그 서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공구 진행했었잖아요. 지금은 공구 기간은 아니고 이퍼블릭이랑 다시 얘기해서 앵콜 공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나중에 공지통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여기는 레벨이 6단계가 있죠.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너무 레벨이 차이가 갭이 있고 하니까 좀 모든 걸 다 포옹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냥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우선 1단계 책 가지고 한번 활용하면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책은 바로 In the Sky라는 책이고요. 유독 저희 아이가 이쪽 분야를 좀 많이 관심을 가져 하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얼마나 과학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연계 도서를 같이 접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액티비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추억이 담긴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ORD 하면 이 책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절대 버리거나 뭐 물려주거나 할 수 없는 아이에게 좀 소중한 책이고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요.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쉽고 할 수 있는 거를 꼽아보자면 이거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언급돼도 돼요. 데이라는 말만 언급돼도 그거 담겨있는 책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제가 오늘 이 정도 책 통해서 소개해 드려 볼게요. 먼저 이 책인데요. 이게 신기한 스쿨버스예요. 이게 한국어 번역서도 있고요. 저희는 영어 책으로도 있어요. The Magic School Bus가 굉장히 좋은 시리즈고 워낙 현지에서도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되게 엉뚱한 선생님 말에 아이들이 되게 좀 웃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큰 거부감 없이 보고 물론 글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좀 키노트들 정도만 아니면 그림들만 먼저 보여주시고 나이가 좀 더 들어갈수록 안 읽었던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좀 소장할 만한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나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In the Sky라는 책을 읽으면 The Solar System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랑 연계해서 이런 책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내용을 알면 좋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뭐 시험 보고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이런 책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냥 어떤 책이 좋지? 라는 생각이라기보단 이 단어, 이 키워드가 들어간 책을 그냥 다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한국어든 영어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중 언어를 동시에 흡수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도 읽었었어요. 이건 Go to the Moon 이고요. 이게 무슨 흑전 파닉스라는 그런 무슨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물려받았어 갖고 그 파닉스
그 교재는 저희는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서브로 같이 있던 책들을 좀 물려받았었는데 이런 책도 읽어봤고요. 예전에 제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책도 당연히 제목답게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아이랑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을 할 건 아니고 좀 그림 보다가 재밌어 보이는 거 그때그때 뭐 한두 개, 세네 개 정도 아이랑 좀 읽어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쓱 넘어가시면 돼요. 사이언스라는 책이 있고요. 아까 스페이스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나 또 다양한 얘기가 담겨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The moon doesn't shine, it reflects light from the sun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달이 움직이면서 이름이 변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있던데 이렇게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 이런 내용은 In the Sky를 읽으면서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그쵸?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책도 있어요. Space. 그래서 이 책은 Lift the Flaps라고 해서 이렇게 솔라 시스템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줘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플래닛스가 뭐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되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고 너무 어린 아이들은 찢어 먹으니까 그냥 엄마가 조금 도와주시고 좀 더 큰 아이들은 이렇게 열어보면서 되게 재밌게 봐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씩 열어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What is a star라고 나오는데 In the sky에서도 star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star가 뭔지, 갤럭시가 뭔지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책도 정말 저희는 잘 활용을 했고요. 이거 제가 책 제목들은 다 설명란에 기재해 놓을게요. 이거는 What is a Space Shuttle 이란 책이고 이것도 저는 물려받았는데 그냥 뭐 엄청난 건 아니고 그냥 귀여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소개해주고 스페이스 셔틀은 뭐고 그러면서 뭐 shake hands도 하고 근데 은근 이제 글밥이 많잖아요. 이거를 꼭 다 읽어줘야 된다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그림만 봐도 사실은 공부가 돼요. 이미지가 계속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글밥이 너무 많아서 내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너무 국한 짓지 마시고 그림책이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재밌게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저희는 이제 목표였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스티커 플레이북. 그래서 스페이스쉽 에 대한 건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는 게 담겨 있어요. 이거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스티커 같은 경우가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붙어요. 원래는 왜 안 붙냐? 어쨌든 원래는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붙였다 띄었다 하는 거였고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붙나 보다 이제는. 이렇게 붙어요. 보셨나요? 이 로켓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에스트로넛도 있고 에일리언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놀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공부라기보다는 재밌는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뒷장도 있어요. 뒤에도 이렇게 해서 팝업북처럼 넘버나 알파벳 같은 것도 같이 배울 수 있어요. 막 떨어져. 제가 잘 주워다가 담겠습니다. 아직 계속 활용을 해야 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책도 있어요.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고 아이랑도 자주 보는 책이고요. 마일스 켈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Junior Picture Dictionary예요. 이거는 정말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딕셔너리니까 목차를 보시면 유니버스도 있고요. 플래닛 어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In the Sky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만 자주 구경만 해도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constellation, 여기 in the sky에도 constell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별자리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연계도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In the Sky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아이가 그냥 In the Sky 한 권이 아니라 정말 과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장된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뭐 컨스텔레이션 스펠링을 외워를 할 시간에 저는 오히려 이 책 한 권 더 보자, 저 책 한 권 더 보자, 그리고
한국 책도 정말 많이 가지고 와서 이 책 저 책 뽑아와서 같이 읽고, 왜냐면 꼭 영어로만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한국어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같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책을 선정하는지를 이 책 할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도서관에 검색해서 이런 비슷한 책이 있는지, 관련된 책이 있는지를 많이 찾아봤고, 한국어든 영어든. 그래서 많이 빌려다가 이제 아이에게 책을 같이 읽으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그냥 영상 찍는 김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진도 나가는 거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1년 동안 단계 하나를 했다고, 1단계를 했다고, 레벨 1을 1학년, 뭐 레벨 2를 2학년, 레벨 3를 3학년 때 한 것 같다고, 그렇게 따지면 한 1년에 정말 1단계 10건밖에 안 커버를 한 거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전투적으로 안 했다라는 식으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연계 도서를 받고 정말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리고 단어는 한 초등학교 4학년? 쯤부터 조금씩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L이 2개구나. P가 2개 썼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너무 7세, 8세, 9세 어린이들에게 단어 스펠링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어린이들도 그러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안 그래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저희가 또 했던 게 포스터 만들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사진 올려드렸는데 포스터 만들기도 해봤고요. 플래닛 그려가지고 거기에 특징들 좀 써보기, 이런 거 좀 해봤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말로만 듣던 플래닛 사이즈에 대해서 좀 많이 더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너스랑 얼스랑의 사이즈 대비 주피터의 사이즈는 얼마나 큰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직접 그리면서 더 체감할 수 있었고요. 정말 직접 그리면서 야, 너무 비율이, 야, 얘는 이렇게 비슷한데 얘는 몇십 배나 더 큰데 고작 요만큼밖에 안 크잖아, 막 이러면서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활동하면서도 되게 즐겁게 배울 수 있고요. 또 저희는 이런 것도 만들어 봤어요. 이거 저 사실 그 쿠팡에서 검색해서 구매했던 거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라고 검색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The Solar System, 뭐 Mobile, 뭐 이렇게 검색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플래닛가 어떻게 선을 주변을 도는지, 이런 대목이 In the Sky에 나오거든요. A planet goes around the sun,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A planet goes around the sun, 이렇게 막 모형하면서 얘기도 해보자고 하고, 그리고 뭐 Eight planets go around the sun, 이런 문장도 있어요. 그러면 Eight planets니까 막 이렇게 한꺼번에 막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그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만들면서 얘네가 Solar System이구나, The Solar System, 그러면서 만들면서도 계속 들리는 단어가 The Solar System 이러니까 특별히 태양계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Solar System, 8개의 planet, goes around the sun,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청독으로 귀로 들으면서 읽었고, 그리고 입 밖으로 낭독도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북 뒤에 있는 거랑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개를 병행하면서 활동을 했어요. 좀 이거를 막 엄청 달려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 교재를 가지고 연계도서를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노출을 시켜줄까를 더 많이 포커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안 보여드리지만 뭐 오리기 자르기, 이런 그런 아트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사이언스 프로젝트 지금 이렇게 뭐 만들기, 모빌 같은 거 만들기도 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뭐 컨스텔레이션스, 뭐 그 별자리랑 관련된 거를 뭐 사가지고 천장에 붙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 무슨 자리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러면서 자기 생일은 언젠데 무슨 자리더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띠나 뭐죠, 뭐 블러드 타입, 그 혈액형에 대해서 좀 되게 민감하면서 너 무슨 형이야, 뭐 A형, 소심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그 블러드 타입보다는 이렇게 별자리를 가지고 좀 논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내가 물병자리면 너는 성격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물론 미신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조금 다른 거죠. 그 문화권에서는 신화나 별자리, 이런 사실은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화랑 별자리들이 그런 식으로 또 확장이 돼서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가정에서 지도를 하실 때는 그냥 다양한 책을 통해서 지도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너무 공부가 아니고 정말 앉아서 쓰고 막 깜지노트 만든 것처럼 막 단어 외우고 이런 거 전혀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가르쳤던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굉장히 즐겁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계가 올라가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다시 제가 지금 언급했던 책들을 또 다시 꺼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1단계 했을 때는 안 보였던 단어나 몰랐던 정보, 지식들이 2단계를 할 땐 더 많이 습득이 되고 3단계 할 때 더 많이 습득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한 큐에 다 내가 흡입하겠어 라는 개념보다는 조금씩 야금야금 알아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성공적으로 엄마표 영어 진행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ORD 교재 활용도 더 잘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공유해 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